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경쟁협회 회장 이민재입니다. 아까 가셨는데 존경하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님, 세계경제연구원의 사고일 이사장님, 독일 콜라드 아데나워 재단 노르베르트의 에슈베른 한국사무소 소장님,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준견 원장님, 또 여성정책연구원의 이명선 원장님의 내기빈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21세기 국가 미래 전략의 주축인 여성과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 쓴다는 것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만나서 회사 소개를 한다든가 사업 설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정말 신이 나서 잘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이렇게 좀 떨리고 잘 할 것 같지가 않고 또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여성경쟁협회의 역할 및 정부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여성경쟁협회는 1971년도에 대한여성경쟁협회를 모태로 시작하여서 1999년도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인가를 받은 유일한 법정단체입니다. 현재는 전국에 16개 지회를 두고 약 3,000여 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7년도에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여성 CEO MBA 교육, 차세대 여성 CEO 양성교육, 창업경진대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해외 박람회, 해외시장 개척단과 같은 수출, 교육, 창업, 금융지원 등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4개 센터에서 178개의 여성 창업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의 중점 사업으로는 여성기업 공공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서 여성기업 지원법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 3%에서 5%까지 납품하기로 한 것이 10년 이상 권고사항이었던 것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3년도에 의무조항으로 법을 개정하여 2014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견적으로 가능한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범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여성기업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기업인들은 이 법을 토대로 여성기업의 진취적인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거쳐 창조경제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창조경제 시대에서는 여성의 섬세함과 감수성, 소통 능력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시대에서는 남성이 아닌 우리 여성의 시대가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인구 5천만 명으로 30, 50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30, 50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6개국 뿐입니다. 30, 50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성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고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잠재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해야 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한국 여성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 직장인을 포함하여 50% 정도의 수준입니다.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73.2%에 비해 매우 저조하지요.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평균 62.6%에도 미치지 못하여 34개 중 30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의 창업 비율 3.9%도 OECD 회원국 여성 창업 비율 6.3%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죠. 우리 여성 기업은 판로, 자금, 인력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 기업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별적 관행과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는 여성이 기업하기에 남성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술문화, 사우나 문화에 거래처 접대하기가 정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바이오와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기업인이 아닌 가정주부나 여성으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불편한 점도 정말 많았습니다. 실례로 최근에도 협회에 여성기업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겪는 차별적 관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연 매출 60억이 넘는 건실한 여성기업의 대표자가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고 남편의 직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직업이 없자 결격 사유로 판단되어 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러한 사회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기업은 현재 약 130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3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약 3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13년의 신설법인 증가율은 남성 기업인이 1.5%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 여성 기업인은 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인의 경제 참여가 이전보다 증가했음을 알 수 있지요. 무엇보다 창조 경제 시대에 적합한 지식 서비스 업종에서 여성 사업체 증가율이 두드러져 대부분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면에서도 여성 기업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 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이 37.5%로 일반 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보다 10.6%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기업의 성장이 여성 경제 활동 인구 증가 및 고용 확대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여성 기업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기업은 남성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성 기업인은 남성 기업에 비해 비체율이 낮고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 기업 경영에 있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2013년도에 실시한 여성기업 실태 조사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기업의 부채 비율이 일반 기업보다 15.4%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IMF 당시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 어음 부도율이 30%를 넘어설 때에도 우리 여성기업 부도 비율은 7%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여성기업인들은 공격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불안정한 금융 환경을 잘 극복하였으며 현재에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모범적인 기업 성장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성기업은 신뢰성, 고객 만족도, 원활한 소통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죠. 가족적인 기업 문화라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창조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합니다. 무엇보다 여성 기업인은 소비자 욕구 파악이 빠르고
납기를 준수하여 고객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기업의 단점이라면 우리 여성기업인은 리더십과 도정정신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여성기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비춰볼 때 국가에서 현재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 기업인에게 대폭적이고 공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성 기업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나눔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기업인들은 이 부분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여성 기업인들은 나눔으로 함께하는 여행을 모토로 한 여성행복 아너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성행복 아너 릴레이 캠페인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고객 기부자 모임입니다. 여성 기업인들이 나서서 사회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리 한국여성경쟁협회는 기부 릴레이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는 10명이 참가하였는데 앞으로는 30명 이상이 릴레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인이자 엄마인 우리 여성 기업인들은 엄마가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것을 티를 내지 않듯이 남몰래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여성 기업인들의 경영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익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 여기고 함께 나누며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분들이 또한 많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남성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성성을 갖추어 그들과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외유내강형으로 또 여성다움을 부각하여 절제된 부드러움을 통해 비즈니스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여성 경영인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기업인들이 활발한 경영 활동과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를 통해 앞장선다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고속 성장에는 조금의 편법과 또 무심코 저질러지는 관행들이 성장이라는 큰 울타리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이 결코 가벼운 위치가 아닙니다. 세계 강대국과 같은 선상에서 도덕적 책임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내실을 다지고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을 해야겠죠. 이때 우리가 눈여겨보고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여성 경제인입니다. 여성 경제인들은 허세와 낭비 또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률은 조금 느리더라도 알차고 건전해서 부도율은 낮고 재무 건전성도 좋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죠. 또 여성의 리더십의 중심에는 여성의 가장 강점인 청렴과 배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뛰어난 사회성을 발휘할 수 있죠. 앞으로 여성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국 속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 사상의 뿌리가 깊어 여자를 하시아에서 암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죠. 요즘에는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암탉이 울면은 알을 낳고 이 알을 품어서 또 병아리를 생산하여 이 암탉은 그 병아리를 다 끌고 다니면서
발로 모이를 찾아가지고 병아리를 아주 잘 키웁니다. 즉 이것은 바꿔 말한다면은 우리 여성들은 온몸을 희생해서 자식을 낳고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부를 창조하는 근원을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이젠 암탉이 울면 집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반면 수탉이 울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수탉은 보통 날이 새기 전에 새벽에 울죠. 그래서 아주 고이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정말 새벽부터 피곤해 하는 그런 암탉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